예, 안녕하십니까. 유통 마케팅 들어가도록 할게요. 186페이지입니다. 자, 유통 마케팅 제3과목 제1강 제1장 마케팅의 이해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마케팅으로 갑니다. 마케팅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일 영업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미시적과 거시적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시적과 거시적, 미시적 마케팅과 거시적 마케팅을 본다면, 자, 우리가 이 미시적이라는 것은 마이크로, 현미경을 본다는 거죠. 이 개별 기업이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미시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선행적 마케팅과 그 다음에 이제 후행적 마케팅입니다. 후행적 마케팅.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먼저 선행하라는 거죠.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되는 마케팅 기능으로 마케팅 조사 활동, 마케팅 계획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근데 후행적이라는 것은 제품 생산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제품이 생산된다는 전제하에서 수행되는 마케팅으로 유통 경로죠. 그러니까 유통 경로가 우리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그다음 어떻습니까? 최종 소비자가 있죠, 그죠? 가격, 판매 촉진 등이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거시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크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매크로 마케팅.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유통기구, 그죠? 를 기능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다 마케팅 활동에 이제 변천이 이제 시험 문제 더 잘 나오는데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통적 마케팅으로 가다, 과거에는 이제 그 푸시였어요. 그죠? 푸시, 밀어내기인데, 자, 이제 우리가 풀 마케팅으로 가자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예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 186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이 전통적 마케팅과 현대적 마케팅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 마케팅과 그 다음에 현대적 마케팅. 자, 별표를 쳐놓으시고 우리가 볼게요. 자, 전통적과 현대적이다 간다면, 전통적, 현대적으로 간다면 갑니다. 우리가 이 판매자 마케팅이 만들면 팔린다는 거죠. 그죠? 만들면 팔린다. 그래서 판매자 마케팅입니다. 판매자 마케팅. 그래서 강압적입니다. 강압적이고, 그 다음에 고압적이고, 푸시입니다. 푸시라는 것은 밀어내기라는 거죠. 자, 밀어내기 마케팅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밀어내기 마케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시라는 자체가 제조업체가 생산 계획을 하죠. 생산 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한 다음에 중간상으로 하여금 유통하게 합니다. 중간상으로 하여금 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상의 역할이 커집니다. 중간상의 역할이 커지게 되는 거죠. 밀어내기예요, 밀어내기.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자, 구매자 중심입니다. 구매자 중심으로 소비자의 욕구 충족. 욕구 충족이고, 만족 추구. 그 다음에 복지 증진. 그 다음에 제압적이 되죠. 자, 이건 끌어당기는 거예요. 풀 방식이죠. 아까 밀어내기라면 이건 끌어당긴다. 끌어당김. 그래서 우리가 순환적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순환적 마케팅이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를 분석합니다. 디맨드. 수요를 분석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죠. 광고를 해서 소비자의 직접 소구입니다. 소비자의 직접 소구. 자, 소구라는 건 이제 어필이죠. 그죠? 소비자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지금은 뭐 안 하지만 뭐 바로바로 빠른 통신사 같은 경우, KT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전사적, 마케팅 부서를 모든 부서가 이제 하는 전사적, 통합적, 선행적이 있는데, 자, 가볼게요. 자, 전통적 마케팅이에요. 전통적 마케팅은, 자, 밑에 봅니다. 강압적, 고압적 마케팅 또는 푸시죠, 푸시.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은 이제 판매를 안 팔려도 이제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고가 쌓이고 중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중간상의 기능이 중요했습니다. 도매상, 소매상이 중간상의 의존, 인센티브를 주면서 많이 팔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적 마케팅은 풀 마케팅이에요, 풀. 우리가 지금 이제 바로 소비자한테 어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저압적 마케팅, 그다음에 풀 마케팅, 그죠? 도매, 소매에 의존하지 않은 거죠. 소비자가 직접,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를 해서, 내 거 사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알아서 찾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 마케팅, 피드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환적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사적, 마케팅 부서가 이제, 마케팅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사총무 모든 부서가 이제 통합하는 거고, 전사적, 통합적, 선행적 마케팅. 소비자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땡겨서 끌어당기는 거죠. 풀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적 마케팅의 특징은 내가 다 했었기 때문에 그냥 밑줄만 쳐보시면요. 소비자 지향성, 그죠? 그 다음에 기업 목적 지향성, 그 다음에 사회 책임 지향성. 60대 이제 미국에서 등장하죠.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면 안 되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통합적 마케팅의 지향성은 그냥 밑줄만 전사적 마케팅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통합적 마케팅은 생산, 인사, 재무, 회계, 연구개발 등 기업 활동의 다양한 영역들을 우리가 마케팅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양가로 3번에 가시면 정보화 시대와 마케팅 개념의 이제 발전은, 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교재 187페이지죠. 187. 187페이지 가시면, 자, 개별 고객의 욕구의 충족입니다. 개별 고객 욕구의 충족이죠. 자, 그럼 이것은 세분화 마케팅이 있어요. 자, 세분화 마케팅은, 자, 우리가 시장 세분화 하죠. 시장 세분화로 갑니다. 시장 세분화로 이제 해서 먹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세분화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하겠죠. 세분화로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 마케팅은, 그럼 세분화 마케팅이 있고, 이번에 맞춤 마케팅이 있습니다. 맞춤 마케팅. 그 맞춤 마케팅은 거기에다 딱 맞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맞춤 마케팅이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1대1 마케팅.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대1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마케팅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이제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관계 마케팅은 이제, 거래와 관계 마케팅은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원투원 마케팅, 데이터 베이스 마케팅, 맞춤 마케팅, 1대1 마케팅입니다. 관계는. 그래서 고객 관계 광고, 우리가 관리. 그래서 CRM이라는 걸 앞쪽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오프라인 콜센터,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포스, 판매 시점 관리로서 판매되는 또 저장을 해서 ABC 분석을 한 다음에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또 관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타입니다. 자, 사회적 마케팅, 그 다음에 공생 마케팅. 자, 공생 마케팅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미주처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기업 간의 협력, 전략적 제휴를 또 공생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공생 마케팅에 본다면 신용카드 회사와 항공사의 공동 마일리지 적립이에요. 그래서 기업 간의 협력 광고, 그죠? 그래서 유통망의 공동 이용, 통신회사와 편의점, 우체국이 편의점이 이제 우리가 택배 같은 걸 이제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 할인 행사 또는 공동 브랜드 개발, 자,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마케팅은 뭐,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피터 드라커가 이 소비자가 미래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우리가 프로듀서, 소비자가 생산에 관여해서 물건에 이제 문제가 있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이런 단어들은 이제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린 마케팅이라든지, 글린은 이제 환경이죠. 녹색 환경. 그 다음에 전환 마케팅. 서비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좋아하도록 태도를 또 전환시키는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재마케팅입니다. 재마케팅. 재마케팅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그 수요를 재현시키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이 재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디마케팅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접두사로 제거한다는 겁니다. 디마케팅이. 그래서 수요가 많다.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 안 팔리는 거죠. 안 파는 거죠. 그래서 고객 보고 이제 오지 마. 이런 게 하는 거죠. 디마케팅은.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극 마케팅은 뭐 어떤 제품에 대하여 모르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키려는 마케팅이죠. 자, 메가 마케팅은 이제 조금 이제 메가적인,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최근에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우리가 포피믹스가 있잖아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는 거죠. 이 포피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마케팅 도구를 활용해서, 그러나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영향력, 대중관계, 포장 등도 마케팅의 전략 도구로 취급하려는 마케팅이다. 터보 마케팅은 이제 시간의 중요성을 또 인식하고, 전사적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 통합적 마케팅입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이 마케팅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적 마케팅은 뭐 인사, 재무, 생산, 물류 모두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이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이즈 마케팅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 구설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광고를 이제 10억이 들어가는데 돈을 못 쓴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 뭔가 해명하면서 이제 광고를 합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품 홍보를 위해서 기업이 고의적으로 각종 이슈를 만들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단기에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극적이면서 부정적인 내용의 구설수를 퍼뜨려가지고 소비자의 입에 오르게 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말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마케팅 개념과 기업의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는데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 마케팅 개념의 전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191페이지 가시면, 191페이지입니다. 자, 191페이지 가시면 마케팅 개념의 전개죠. 마케팅 개념의 전개.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산 개념과 제품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니은번. 자, 제품 개념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제품 개념. 자, 제품 개념은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굵은 글씨가 중요합니다. 제품 개념은 마케팅을 근시한 쪽으로, 우리가 마이오피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근시한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근시한은 기업의 이 사업 영역을 너무 좁게 규정하며 제품 자체의 품질 향상, 그죠? 만 최고다, 많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안주하다 나날이 변한 소비자들의 기호, 고객의 니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술 수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결국 서서히 몰락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판매 개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이제 근시한 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마케팅 근시한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또 나올 수가 있겠죠. 판매 개념입니다. 판매 개념은 밑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자, 보험 상품이나 우리가 이 보험 판매원이 와서 강요하는 거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백과사전류의 서적 등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는 구매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우리가 관심이 없고 비탐색품입니다. 그죠? 소화기 같은 건 자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20년에 한 번씩 쓰니까 이 비탐색품에 대해서 판매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지 보시면 되고. 자, 마케팅 개념은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마케팅의 개념은 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환경과 마케팅 관리의 마케팅 환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거시적 환경. 그래서 거시적 환경은 기업의 경쟁 및 시장 환경을 둘러싼 큰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뭐 사회 문화적, 경제적 환경, 정치 법률적 환경, 기술적 환경, 생태적 환경 등이 이제 거시적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미시적 환경입니다. 미시적 환경이 한번 시험 출제가 됐었어요. 우리가 193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미시적 환경, 그 미시적 환경에는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우리가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밑에 과업 환경과 제약 환경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자, 과업 환경과 그 다음에 제약 환경. 자, 그럼 과업 환경은 이제 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습니까? 이 처한 환경이 다른 세부 환경으로 뭐 원료를 공급한 사람, 원료 공급업자가 있죠. 그래서 얘는 원료를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원료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세부적인 우리가 환경, 유통기간, 그 다음에 고객 및 시장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약 환경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그 경쟁업자와 공중, 그죠? 기업 마케팅 활동에 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쟁업체와 공중, 자, 이런 것들은 제약 환경이다. 그래서 과업 환경은 뭐 기업에 우리가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가 처한 환경의 다른 세부적 환경이 이제 원료 공급자나 유통기간, 고객 및 시장은 이제 과업 환경인데, 제약 환경은 이제 우리가 경쟁업자와 이제 공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밀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마케팅 관리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코피 믹스가 중요하죠. 이제 마케팅에 대한 믹스 요소입니다. 넘겨보시면, 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밑줄만 쳐볼게요. 자, 194페이지 가시면 마케팅 요소에 코피 믹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품이라는 자체에 프로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제품을 얻기 위한 이 지불하는 프라이스,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판촉, 광고, 사람 나오지만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비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뭐 보도자료, 이런 것들. 홍보는 이제 무료로 하는데 홍보는 이제 빠졌죠. 광고는 유료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유통기간, 도소매, 플레이스입니다. 소비자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장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요소는 옛날에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떠들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는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밑에 굵은 글씨. 자, 포피는, 이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가능 변수다. 이렇게 돼 있죠. 반면 환경 변수는 통제 불능 변수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품을 자기가 만들어서 가격도 통제하고 프로모션,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광고할지 안 할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환경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내가 통제를 못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에 대한 그 관리는 뭐 최근의 경향이 그 밑에 보시면 코틀러가 먼저 이제 사씨를 잘 생각하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씨가 이제 P가 아니죠. C입니다. 그 커스터머, 그러니까 컨슈머죠. 컨슈머. 고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고객으로 이 컨서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트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 시간, 심리적 부담 등 고객 지불하는 비용, 코스트를 또 중요시하자.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이 비용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구매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정도,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이라는 용어에는 일반적인 전달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고객 입장을 고려하는 커뮤니케이션, 광고 일방적인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 조사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넘겨보시면 마케팅 조사의 절차, 이 정도는 이제 보세요. 문제를 정의하고 조사 설계한 다음에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 결정, 그 다음에 표본 설계, 결과 분석과 활용의 순으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설계입니다. 조사 설계. 조사 설계는 이제 탐색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밑에 탐색 조사의 방법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중 아닌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만 치세요. 자, 문헌조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법이 있고, 이 전문가의 의견 조사, 심층 면접법을 이용해서 조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례 조사, 그 다음에 FGI죠.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조사는 이제 종단 조사는 종단 분석, 행단 분석보다는 이제 드물게 시행되는 조사로서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찰 분석합니다. 기간을 두고 이제 반복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주로 패널에 의해서 행해지게 보고요. 패널이란 이제 가게, 판매원, 일반 개인 등이 고정된 표본으로 패널의 이제 구성원들 간에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거고. 자, 횡단은 관심이 있는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한 시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사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는 서베이라는 것은 설문조사예요. 횡단 분석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조사. 인과조사라는 것은 두 번째 보시면은 인과조사와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인 조사가 인과조사인데, 이 실험이에요, 실험. 대표적인 게 이제 실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의 절차와 자료의 종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료가 보시게 되면은 198페이지 2차와 1차 자료가 있잖아요. 1차와 2차 자료. 그래서 2차 자료와 1차 자료.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차 자료와 1차 자료가 있다. 그래서 2차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조사를 목적으로 이미 수집되어 있는, 이미 수중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죠? 그래서 2차 자료는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외부 1차 자료는 정부의 통계 자료, 그죠? 그 다음에 협회의 발간 자료, 참고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 보고서가 되겠죠. 그럼 1차 자료라는 건 뭐예요? 적절한 2차 자료가 없을 때는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수집된 자료는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이 1차 자료의 수집 방법은 이제 관찰, 그죠? 질문지법, 서베이, 이 실험법,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표적 집단 편집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실험은 이제 내가 직접 하니까 이제 효과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 대한 수집은 뭐, 밑에 이 니은의 쿠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어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흔적이 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컴퓨터에 쿠키라는 이름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기록들이 담겨지죠. 정보 수집. 그래서 밑에 구름글씨 보시면 쿠키는 사용자가 사이트를 재방문 시에 우리가 사용자 정보를 재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자동으로 정보를 찾아주는 어떻습니까? 이 소위 로봇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라고도 하는데 찾고 싶은 정보를 우리가 사람을 대신해서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가격 비교 사이트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어렵지만 이제 그 오른쪽에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어렵죠. 그래서 페이지 199에 가시면 자 4번에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표본 추출 방법. 자, 표본이라는 건 샘플입니다. 샘플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확률 표본 추출법.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시험에 출제가 돼서 자, 우리가 모집단이 있으면
모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샘플이 있어. 샘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노홍우다. 그러면 중계, 상계, 하계가 있잖아요. 그죠? 상계동이다. 그죠? 골고루 남녀 20, 30대가 이렇게 샘플을 이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순 무작위입니다. 단순 무작위다. 자, 그래서 랜덤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랜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밑에 단순 임의 추출, 층화 추출법 이렇게 되고, 또 확률이 있고 또 우리가 비확률 표본 추출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확률 표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비확률. 확률이 있고 비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제 확률 표본은 단순 무작위 추출법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일정 수의 표본을 우리가 난수표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시간 비용이 많이 든죠. 층별 표본 추출법은 이제 모집단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이들 이 각 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무작위적으로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작위 좀 더 과학적이죠. 그 다음에 군집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을 소집단으로 나누고 이들과 소집단을 무작위적으로 표본 추출한 후에 추출된 소집단 내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기시면 이제 비확률입니다. 그래서 비확률은 이제 임의로 이제 편의 표본 추출법이라는 것은 임의로 선정된, 임의로 어떻습니까? 그냥 체크를 해서 확률이 아니라 임의적은 나 여기서 확률이 아니라 비확률적이에요. 나 여기서 이제 조사하겠다는 임의, 이 편의 표본 추출법은 임의에 선정한 지역과 시간대의 조사자가 원하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택하는 거죠. 판단 표본 추출법은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할당 표본 추출법은 자, 분류 기준에 의해서 전체 표본을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필요한 대상을 추출해서 우리가 상업적으로 마케팅 조사에 널리 이용됩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 가장 이제 정교한 기법, 이것도 많이 쓰인다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뭐 전략에 대한 의의와 전략적 계획 수립, 요거는 뭐 이렇게 썩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의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했던 거 좀 위주로 갈게요. 자, 앞쪽에서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번 시간, 자, 우리가 어때요? 지금 6강을 했었죠. 6강을 보게 되면, 자, 제 1강입니다. 제 1강. 마케팅은 제 1강이죠. 제 1강으로 본다면 마케팅의 이해에서는요, 미시적 마케팅과 거시적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전통적과 현대적이죠. 그래서 푸시와 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체크한 것만 보시고, 마케팅의 환경에 대해서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마케팅은 이제 192페이지 거시적과 미시적인데, 미시적 환경이 좀 시험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과업과 제약 환경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에 대한 요소가 포피미스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4P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4C로 이제 또 생각을 또 달리해서 가야 된다는 것 정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탐색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우리가 탐색조사의 방법, 이거 어떻습니까? 다음 중 아닌 거 나올 수 있죠.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조사에는 이제 종단분석과 행단분석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뭐 인가조사는 뭐 실험이라는 자체 좀 체크해 보시고, 자료는 1차와 2차 자료가 있죠. 그걸 좀 구분해서 넘겨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9페이지 가시면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그래서 표본 추출로서 이제 우리가 표본은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 의의와 전략적 계획 수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2강으로 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죠.